이거 다 산책이야. 그래. 다 산책이야. 자루에 지금 내가 스케치 다 내놔는 거야. 정리를 못 해가지고 주로 이제 책을 버리지를 못해. 혹시 또 글을 누가 도착하라고 글을 써야 되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하죠. 잡지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 안에 이제 자루가 쫙 있어. 그냥 분류를 해놨다고. 아이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항상 동기가 있으신가요? 내가 자루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루라든가 산서 같은 이런 도서관에서 기증을 받았는데 내가 그 모교인 부경대학교 그 도서관에 물어보니까 기증을 안 받는데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이랬어. 그래서 연구 끝에 또 자꾸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뭐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자기가 평소 때 입은 의류라든가 뭐 필기구라든가 또 뭐 소장품이라든가 특히 책 같은 거는 다 불을 태워 버리더라고. 대부분 인생이 담긴, 인생의 그 흔적을 남긴 그런 스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부산부터 먼저 하려 했는데 부산에 자료가 별로 없어. 추진 방향 설정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료는 아직까지도 보니까 뭐 저도 좀 가지고 있지만 많은 자료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내가 뭐 5, 4명 정도 그렇고 한 50군데 갔는데 산악부 가니까 자료가 많아요. 내가 그 대충 파견 자료가 한 5천에서 한 6천 점 정도는 되겠더라고. 근데 주로 중복이 돼. 왜냐면 옛날에는 온라인 없을 때는 주로 우편으로 자기들 그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중복이 많이 되니까 실제 생산된 거는 그래도 한 3, 4천 아직까지 그 발굴이 안 된 거를 생각하면 한 10,000점은 좋게 안 되겠나 싶은데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 하지만 잘 나가는 산악, 유명한 산악이 잘 나가는 산악인들일수록 잘 얻더라고요.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입니다. 아메리칸 알파인 클럽에서 보니까 그 아카이브는 아닌데 자기들이 그 홈페이지에 이런 산서 소개를 한 6,000건 정도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자료도 꽤 있고. 사실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작업이 엄청 소요가 많이 돼요. 이 전부 인건비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기초 자료가 입력이 돼야 AI가 활성화도 되고. 국내에 보면 아직까지 도서관은 많아요. 박물관은 내가 볼 때는 그건 또 필요하겠지만 박물관보다도 아늑한 산자락에 도서관을 정보 수집하고 이런 아카이브 사업이라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문 산업 도서관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거는 많은 투자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건물만 한 1, 200평 정도 충분하니까. 수강하고. 근데 앞으로의 운영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 운영은 제가 그 우리나라 그 대표 산악 단체인 그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 그리고 그 한국산서회 포럼에서도 주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게 이제 결정이 나지 싶은데 많은 돈은 드는 건 아닙니다. 아카이브 유지 관리비는 뭐 1년에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5개 단체에서 공동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아카이브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대 문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카이브가 지금 7월 중순에는 오픈이 될 겁니다. 서비스가 시작될 건데 그때 되면 또 나름대로 그 향후 그 추진 사업에 대해서 또 그 의논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내로는 충분하게 전국에 있는 자료가 다 수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그 운영위원을 둬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전담반을 둘 겁니다. 그래서 단체는 단체별로 또 지방은 지방별로 그 운영위원을 둬가지고 자료를 5년, 10년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 공공기관에서 또 지원을 좀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또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도 되고 산악인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자료 수집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일종의 산악운동이죠. 최신형 산악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가 본인의 산악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도권에 들어와가지고 산악 활동을 하는 지가 벌써 55년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경상 오랜 시간을 했어요. 국민학교 옛날에는 초면서 식량이 없으면 뭐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추우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검정사에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그게 시초였는데 또 중학교 때부터 또
제가 또 예가에 살면서 예삼촌이 또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1학년 산업을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사람이 이런 말이 아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등산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 기록이겠지만 특히 등산은 그 인생의 기록이니까 제가 볼 때는 개개인마다 기록을 남기는 게 훌륭한 국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책을 쓰는 거는 전문 집단, 안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전유물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이 해고를 다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언뜻 신문해 봤는데 적어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제가 산악인을 하는 사람들은 해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담이나 여러 가지 훌륭한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그 등산 활동은 사회 건강을 이루는 탐험 정신,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건강을 이루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런 걸 또 널리 알려야 돼요. 근데 원정을 못 가더라도 사소한 자기 그 일상의 등산 다니는 거라든가 또 장기 등산 가는 거라든가 개인적으로 이 해고를 통해 가지고 적어 놓으면 정말로 사회 그 발전하고 국가 발전한 큰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이브 사업 이후에 하고 싶은 거는 산악인 해고록 서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아카이브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창출은 안 되겠지만 후원회가 생기고 하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랑부터 시작해서 그 평화의 길 DMZ까지 4,500km를 다 완주를 하셨는데요. 네, 나는 사실상 둘레길을 안 했어. 오로지 등산만 하고 했는데 스승호가 2013년대 에베레스트 그때 무산소하고 내려오다가 사우스골에서 이제 죽었는데 스승호 기념사표도 만들고 만들고 나니까 좀 그전에 2017년도에 그 해파랑길 동해안 트레일 코스 그걸 혼자 포항까지는 날마다 왔다 출근하고 이제 그 포항 이후는 한 2차례인가 3차례 날아갔어. 딱 20일 걸리대 20일 동해안 800km인데 혼자 갔어. 겨울에 12월 달에 와 히말라야보다 더 춥더만. 근데 혼자 가니까 처음에는 좀 두렵더만은 혼자 가니 그래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10시간서 12시간 뭐 적당한 데서도 자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스승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혼자서 가니까 추억도 되고 나 또 생각도 하고 여러 사람 가면 내가 가보니까 같이 동행을 하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피곤해서 안 되겠는 거야. 이게 최고더라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8년도부터야. 김차고 죽고 나서 너무 뭐 이상하게 좀 이제 내가 패닉 비슷하다 했고 뭐 좀 그렇더라고. 우울한 이런 게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를 시작한 거야.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한 거야. 왜냐면 혼자 가니까 뭐 앞날의 생각보다도 과거에 대한 그런 추억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그 6월 달에 시간을 내가지고 그 DMZ 평화길 갔는데 오늘 한 15일, 딱 15일 걸린대. 7년 만에 4,500km 완주한 거야. 그 기억나는 추억은 창호하고 성호하고 한 6년간 같이 그 히말라야 8,000m 14자 그 원정 다닐 때가 최고의 내가 볼 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 섬진강길이 편안하게 남녀노소 없이 갈 수 있는 섬진강길이 기억에 많이 남고 둘레길 하게 된 거는 스승호하고 김창호 덕분에 등산보다 더 재밌다. 해트레일은 가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이제 그 김창호 스승호가 살아있을 때는 히말라야 8,000m 14자 완도를 하고 나서 내가 계획서를 하나 짰어. 히말라야 8,000km 횡단 프로젝트야. 4,500km는 걷고 3,500km 정도는 그 차량을 이용하고 해서 티베트 라사 쪽에 해가지고 인도 그다음에 네팔 또 인도 파키스탄 해가지고 약 8,000km인데 약 4,000에서 5,000km 그 허리를 히말라야 산 허리를 지도상을 둘레길 만들어 가는 거지.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성호가 사고를 나서 죽는 바람에 일단 포기를 해서 창호는 또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내가 사실은 우리 마누라하고 두끼 한번 해볼래 했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한 2년 반 걸리는데 왜냐면 이제 그 시즌이 있으니까 봄 시즌, 가을 시즌, 봄 시즌 가서 해가지고 5번을 같이 가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돈이 약 한 6억 정도 드는 거야. 그래서 방송사 2곳, 그러고 신문사 2곳 해가지고 제안서도 냈어. 근데 10몇 년 전이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히말라야 그 14자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켰는데요. 그걸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맨 처음 동기라든가 그런 뭐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부산산악연맹에서 원정을 한 번도 안 갔어. 2001년도에 한 번 갔네, 초기에. 이게 부산산악연맹 생기고 처음으로 간 거야. 그래서 대륙산악회 하이론 회장께서 이제 회장을 하게 된 거야. 2004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양반이 회장 친일성으로 에베레스트에 원정을 보내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데 누가 그 부회장들이 몇 명 왔어, 놀러. 그래갖고 원정 가려는데 대장을 좀 해달래. 내가 뭐 원정도 갔다 온 지도 뭐 오래됐고 한 10년 됐고 뭐 잘 모르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할게. 그러면 돈은 얼마 주노? 내가 볼 때는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드는데 5천을 주겠대. 5천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스폰서를 좀 받으면 안 되겠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돈 받는 거는 어디든지 또 열심히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 해결되겠다 싶어서 그때 또 불경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했어.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뭐 상고회의를 통하고 뭐 하니까 또 기업체에서 뭐 부산은행이고 뭐그 심지어는 뭐 포럼에서 유한규가 이야기하고 펜트를 또 30조 주네. 그래가지고 해결했어. 그 돈을 1억 8천원 모았어. 부회장도 또 100만 원씩 내고 뭐 낸 사람 많아. 사실 그 처음 이제 부산연맹에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원전을 가다 보니까 조금 이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집에 가봤지만은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합숙했다는 거 아이가 대원들. 왜? 꼭 그 뭐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로가 모르니까 외인 부대니까 만나가지고 산악계가 틀리게 정서가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저 헬스가 운동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그래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서로 교감을 형성한 거야. 그래 어쨌든 해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돈이 또 5천만 원 남았어. 마침 서승호하고 김진태라는 친구가 또 정상 등정도 했고 그럼 끝이야. 끝인데 느닷없이 국제신문에서 연락이 온 거야. 야 50주년인가 60주년 창립 저 K2 가면 어떡해. K2가 되게 어려운 산인데 이러니까 자기들 돈을 대겠대. 그래가지고 또 원정이 시작된 거야. 마침 또 성공을 했네. 또 K2 올라가고 브로드피크도 가고 이제 된 거야. 그래 하니까 이제 연맹에서도 선배들 욕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 야 14자면 어떻겠네.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 그게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 나도 이제 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뭐 마냥 원정을 달릴 수가 없는 거야. 뭐 또 그때는 50대 초반이니까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 뭐 두세 달 또 갔다 오면 되겠지 싶어서 이제 또 한 거야. 시에서 또 후원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 기업체에서도 뭐 부산은행이고 뭐 부산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기업인들이 십시일만으로 뭐 조금씩 주더라고. 그 다음에 또 부산산악포럼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부산산악포럼은 그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부산학생산악연맹 임원들 한 사람들, 회장, 찬조금도 많이 받고 항상 돈이 남았어. 문제는 대원들이야.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어. 근데 여러 번 가긴 힘들거든. 그 당시는 하나도. 이게 뭐 십수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발탁을 한 게 김창호하고 서성호가 이제 딱 두고 나타나요. 이또 등반도 잘하고, 이거 세계적인 아들이야. 그 가면 그 별명이 그 타이거를 해도 타이거. 두 타이거를 해. 엄청 힘도 좋고. 일단 뭐 우리가 또 열심히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등반은 운이 따라야 돼. 내가 볼 때는 운이 따라야 되는데 뭐 죽을 고기도 많이 남겠지. 그런데 사실은 운이 따른 거야. 그래서 무사히 마쳤는데 누워서 잠자리 들 때나 안 그러면 새벽 일어나서 성호도 생각하고 창호도 생각하고 또 그런 거 생각하면 뭐라 한순간에 그 한 6년 세월이 우리가 한 6년 걸렸거든.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그때다. 다이내믹 14자 프로젝트 완등은 본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 뭐 처음에는 뭐 에베레스트만 가기로 해가지고 시작된 원정인데 어쩌다 보니까 뭐 내 마음이 동해서도 뭐 끝까지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 한 1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렇게 5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59세까지 아무것도 못 한 거야. 근데 뭐 한 15년 됐네 끝난 지가. 근데 처음에는 뭐
사명감도 있고 좀 있더만 요즘은 후회가 많이 돼. 왜냐면 항상 하나를 취하면 다른 걸 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한 10년 동안 원정대에 끝났고 다른 일을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50대 경제활동을 안 했으니까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수입이 없었으니까 그 고생한 거라든가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하다 하는데 물론 훌륭하겠지만은 그래도 50대 인생을 바꿀 정도로 훌륭했다고는 생각 안 해.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다 지나간 추억이고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데가 시사판만 같더라고. 근데 거기 가면 호숫가에 일단은 이틀 만에 베이스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앞에가 랑탕 희말이야. 근데 경치가 그냥 그림이야. 딱 건너편 호수가 있는데 주로 호숫가에 베이스가 있고 그 건너편에 빙하 건너편에 보면 랑탕 희말인데 하여튼 경치가 대단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최고 좋고 거기가 최고 한 번 더 가고 싶더라 하는 거. 고등학교, 우리 학교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국립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야.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 입구 해가지고 이제 하려니까 선수들이 필요하다 이거. 그 대학은 양성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막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이 학교를 단기간에 소위 말 하사관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업 입구에 선두 주자를 만들어 이래 된 거야. 63년도에 설립을 했어. 전국에 국립이 4개, 사립도 몇 개 있었을 거야. 국립이 4개인데 경기공전 알아? 경기공전, 삼척공전, 부산공전, 대전공전이 4개 있었어. 난 가난했다 이가. 사실 70대 초반 60만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대학교는 못 보냈고 이거라도 보내가지고 자신한테 나중에 원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산 애들은 주로 없고 주로 거제도, 남해 이런데 울산 이런데 저거 학교에서 다 1등 한 놈들이 오는 거야. 우리 학교 산악부, 정상적인 산악부에서 왕 거야. 야, 니 산악부 들어라 이런 거야. 그래, 가면 뭐 해줍니까? 모르고, 이렇게 술 많이 받아서 1등인 거야. 2학기 때부터 갔는가? 그전에는 내가 워킹 등만 했는데, 가니까 이제, 옛날에 군용 자리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씰도 사주고, 신 잘라가지고, 비브람 창 붙이고, 이래. 기술 등반 하러 다녔어. 내가 자랑은 아닌데, 바위는 잘했어. 나는 아직까지 등반해가지고, 서립이란 추락되고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다람쥐란 소리 들었는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잘하니까, 유학을 보내주는 거야. 그게 겨울 등산학교. 고등학교 3학년 겨울 갈 때, 12월 때 올라갔어. 그때 한국산악회에서 유럽, 엔사에 몇 명을 파견해가지고, 그 이제 김인섭 씨나 이런 분들 몇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배워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후배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없잖아, 교육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겨울 등산학교를 만들었어. 그게 70년, 71년, 72년, 73년, 4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느낌이, 한 산악회에서 그런 국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처음에는 등반을 교육시키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74년도에 1월 달에 겨울 등산학교 4기 제가 같이 마지막으로 하고, 서울시 연맹하고 이제 국제 협의해가지고, 새로 명칭을 바꿔기 지금의 한국 등산학교야. 그 이후에 이제 8월 15일 날, 74년도 8월 15일 날, 건금성에서 개교식을 한 그게 한국 등산학교 암벽반 1회야. 근데 한국 등산학교 전신은 겨울 등산학교하고 4기거든. 이렇게 74년 1월달 졸업하고 그에 이제 한국 등산학교 생기면서 바로 같이 연락이 왔어, 오라고. 그때는 설악산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부산서 가려면 1박 2일 걸린 거야. 그러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학생 모집도 참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걸 많이 왔더라고. 일반 서울시 연맹에서 많이 왔고 학생들도 간혹 오긴 오는데 연락이 왔지. 겨울 등산학교를 나왔으니까 수료를 했으니까 서울에서 여름에 우리 한국 등산학교 암벽반 개설을 하니까 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때 한 5명 갔을 거야. 우리 동기 3명, 우리 선배 2명, 선배 6명 갔네. 그런데 가면 설악동에
경남여관에서 이제 그 해서 숙소는 경남여관 잤어. 텐트를 안 주고. 그래 가니까 전국에서 다 한 거야. 첨예한 등산 기술을 배운 거야. 첨예하지. 생전 처음 보는 거지. 우리는 뭐 송격수 선생이 쓴 뭐 등산 백과나 보고 안 그러면 삼각계곡인가 일본 책 보고 뭐 그런 거 보고 배운 건데 한 2, 3년 그래 다니니까 실력이 일치 얻지 않은 거야. 그리고 또 겨울 등산할 때는 한국 등산할 안비판이나 동기들이 있을 거야. 한뭐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금등산에 봐야 오면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학교는 못 가. 보통 2, 3일은 학교 못 가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 방을 빌려가지고 산성마을에 가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출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출석 일수가 반이 안 됐어. 그렇게 졸업이 힘드는 거야. 그때는 보면 등산대를 많이 갔어요. 등산대가 유행이야. 지금도 등산대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등산을 뛰키는데 가장 빠르거든. 일단 경쟁이니까. 근데 결혼을 할 때니까 일주일만 한 번씩 그 조회를 했어요. 전기 교수 다 모아놓고. 그러면 어디 가면 좀 상을 받아오는 거야. 우승 아니면 준우승 이런 받아오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산악 부장을 해서 이렇게 가면 상 받아 올라간다. 다 아는 거야. 그거 다 천명도 안 되니까. 나는 그래 말이 있어. 홍보수이 모르면 간첩이다. 그 정도로 내가 좀 유명했어. 술도 잘 먹고. 내 별명이 홍초였어. 술을 뭐, 내가 술을 한 마를 먹고 한 7대 8대를 먹었어. 산악부라는 뭐 명문 안에 또 뭐 학교 총학생회 선거도 갔냐고 막 이래갖고 막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졸업을 하려니까 출석해서 못이라고. 우리 동기가 5명인데 5학년이. 그 졸업을 못 하게 되었어요. 큰일 난 거야. 산에 댕겨도 뭐 아예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뭐 산악부지, 산악과지 뭐. 마침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대학교 공대 산악부장인 사람이 유종 교수라고 자기가 딱 적더라고 적어가지고 옛날에 청사진을 딱 해가지고 50장을 만들어 내고 주는 거야.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교수를 찾아가라는 거야. 그래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뭔가 위 학생들은 학교의 명예를 더럽힌 공로자이기 때문에 잘 봐주라 이 말이야. 그렇게 내일 모레 졸업인데 갔다 이거 어쩌다 제 시험 쳐야 될까 아이가. 그래 가니까 다 해결되는데 내 같은 경우는 건축학 교수들하고 야 네가 도서관에 가갖고 네가 문제 쓰고 네가 답정하고 내가 들었고 그래가 졸업을 했어요. 산악 활동을 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기억하시나요? 몇 번이 있긴 있었는데 뭐 원전 가수도 있고 근데 2008년도인가 마카로하고 로체 가기 전에 그 한라산에는 2월달에 적설장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장구목 그 설사면에서 그때 근데 해는 그때는 마침 또 눈이 많이 안 왔어. 그래갖고 산죽이 있는데 살짝 덮인 것 같아. 모르고 지나갔어. 그 설사면 장구목 산장 올라가는 설사면 설벽 훈련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길을 아니까 이게 표층 눈산태가 난 거야. 분위기가 13명된 한 50m 이상 눈사태 휩쓸려가 내려왔는데 눈에 파묻히지. 이제 가서 다른 사람은 거의 뭐 가슴 정도밖에 안 파묻히는데 내하고 그때 KBS에서 따라온 그 촬영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안동도 업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2명이 묻힌 거야. 나는 조금 위에 묻히고 그 친구 내 밑에 묻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10한 2, 3분 동안 묻히는데 그때 내가 찰나에 딱 그 눈사태 만나고 눈에 묻히는 순간에 아차 뭐 억겁으로 이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막 기절을 했는데 일 나오니까 한 13분 됐다 하더라고. 잘못 죽었지. 근데 그게 또 뉴스에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액땜을 해가지고 그런지 우리 원정대는 그 가서 사고도 안 나고 해서 그때 우리 한라산 산신께서 좀 도와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변화시켰다고 봅니까? 산에서 뭐 이런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지만은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얻은 게 많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방법이 없고 근데 그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은 뭐든지 내가 볼 때 혼신의 힘을 다해야 성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원정을 한 6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14작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못 했다는 그것 때문에 뭐 가족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그 다시 또 태어나가지고 뭐 취미를 선택하라면 뭐 산을 선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악인이라든가 그런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산악인, 등산가, 등반가, 알피니스트
클라이머, 산꾼, 산쟁이 중 그 본인이 어느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싶은가요? 뭐 상권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어감이 좀 이상하고 산재 이런 거는 좀 그것도 그렇고 산악이 좋겠네. 산악. 1년간 시간과 예산을 제공하면 그 산에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히말라야 8,000m, 아니 8,000km 횡단 프로젝트 뭐 성우하고 창호 살아있을 때 2012년도에 그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스폰서 구할 때 세월이 한 15년 가까이 걸렸는데 8,000km 횡단 내가 창호야 우리 가면 안 되겠나 했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스폰서가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형수님하고 2명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중간중간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혼자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만약에 성호가 사고가 안 났으면 갔을 거야. 그래서 뭐 나이는 지금은 이제 고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은 8,000km 횡단 이거 참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산꾼하고 산쟁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산꾼에 속하는지 산쟁이에 속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산꾼은 산을 즐긴다. 빠르지 않아도 좋고 높지 않아도 괜찮다. 산길을 걸으며 계절을 느끼고 능선을 넘는 이야기를 나눈다. 산꾼은 산에서 힘을 찾고 산에서 사랑을 만난다. 산쟁이는 산과 맞붙는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 앞에 선다. 그들의 등반은 여행이 아니라 도전이며 그들의 발걸음은 산과의 대화가 아니라 산과의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정복이 아닌 존중이다. 내가 볼 때는 20대 때는 그런 것 같아. 산쟁이 같아. 20대 때는. 근데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30, 40대 지나고 나서는 뭐 요즘은 뭐 한 40대, 50대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상권. 이게 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추구하는 가치교도 틀려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솔직한 이야기로 옛날에 한때는 기술 등반을 안 하면 등산을 안 되는 등산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정말로 착각인 거 요즘 생각해보면. 근데 그것도 한때 그 등반 사소니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참 세상이 많이 변한 거야.